오늘의 주인공 이선은 초등학교 4학년 왕따입니다. 즐겁게 뛰어놀아야 할 체육시간, 피구놀이에 참여하게 된 선희에게 친구들은 밟지도 않은 금을 밟았다는 이유로 선희를 아웃시켜 버립니다. 왜 그래? 얘 금 밟았는데 안 나가잖아. 즐거운 방학식 날, 이날은 같은 반 친구 보라의 생일 파티 날이었습니다. 선희는 보라의 청소장반을 대신해주며 학교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전학생 지아를 마주치게 되죠. 청소가 끝나고 선희는 직접 만든 선물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보라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초대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지만 그 집은 보라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보라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속상해하며 길 한복판에서 우울해하고 있는 선희에게 지아가 나타납니다. 둘은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고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비밀 이야기까지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선희는 지아랑 함께하며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내게 되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개학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지아가 선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보라와 어울리며 선희를 왕따시키는 행동에 가담하기까지 합니다. 선희는 혼란스럽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 또다시 혼자가 될 거라는 불안감. 도대체 지아는 왜 이러는 걸까요? 지아에게도 나름 사정이 있습니다. 지아는 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의 선희와 같이 말이죠. 학원 친구 보라를 통해 선희가 학교에서 왕따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 또한 다시 왕따가 되기 싫어서 거리를 두는 것이죠. 게다가 학교에서 영향력 있는 보라의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친구 선희를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선희와 지아는 다시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윤가은 감독의 데뷔작 우리들입니다. 영화는 아직 관계 맺기에 서툰 10대 여자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항상 1등을 해야 하며 남들로부터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보라는 질투심이 상당히 강한 아이입니다. 그렇기에 선희와 지아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짓밟아버리죠. 지아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이유로 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것이죠.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게 싫었던 지아는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친구 선희를 배신하고 보라와 함께 선희를 왕따시킵니다. 영화를 보면서 보라도 보라지만 지아에게 굉장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친구를 버릴 수가 있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아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때 친했지만 자신을 왕따시키는 보라, 믿었던 친구 지아의 배신 등 영화 속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은 선희입니다. 선희가 왕따가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 동생 윤희를 돌봐야 했고 용돈도 적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죠. 그리고 그 흔한 휴대폰도 없어요. 집안이 가난한 친구죠. 이런 친구들은 초등학교라는 미성숙한 공간에서 가장 만만한 먹잇감입니다. 영화는 보라, 선희, 지아 세 사람의 관계 맺기 과정을 통해 어린 시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왕따의 가해자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왕따의 피해자였을 수도 있죠. 또 누군가는 방관자였을 겁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을 흘릴 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슬픈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선희가 왕따를 당하는 모습, 자신이 피해받기 싫어서 친구를 버리는 지아, 열등감에 사로잡혀 친구를 이용하는 보라 등 영화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미성숙한 관계 맺기 현장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카메라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듯 말이죠. 어른이 된 저희들이라고 다를 게 있을까요? 이익을 위해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못된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은 어른들인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영화는 어른 사회의 축소판인 아이들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기에 작은 생채기 하나에도 큰 상처를 입는 법이죠. 그렇기에 영화 속 비극들이 영화를 보는 우리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화 속 상징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네요. 단언컨대 이 영화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은 봉숭아입니다. 선희와 지아가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며 손에 물들였던 봉숭아는 영화가 진행되며 점차 색이 바랩니다. 마치 선희와 지아의 관계처럼 말이죠. 게다가 지아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걸 보여주듯 선희는 봉숭아물이 붉게 들어있는 손톱에 파란 매니큐어를 칠하게 됩니다. 영화의 포스터에 등장하는 붉은 꽃도 봉숭아입니다.
봉숭아의 꽃말은 소녀의 순정이죠. 선의와 지아 그리고 보라는 순수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쉽게 남에게 상처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화의 주제는 선의도 보라도 지아도 아닌 어린 동생 윤희의 대사에서 등장합니다. 친구와 놀다가 맨날 다치고 들어오는 동생 윤희에게 선의는 말합니다. 왜 맞고만 있냐고, 싸우지 않냐고 말이죠. 그러자 동생 윤희가 말합니다. 그럼 언제 놀아? 같이 놀고 싶은데. 저는 이 장면에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남에게 나를 세우고 싸우려고만 할까요? 포용하고 이해하는 법을 왜 항상 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초등학생들처럼 미성숙한 아이가 아닌 성숙한 성인인데도 말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보라의 친구들은 예전에 선의에게 그랬던 것처럼 밟지도 않은 금을 밟았다는 핑계로 지아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선의가 용기 내서 말합니다. 쟤 금 안 밟았어. 내가 봤어. 인간관계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이런 인간관계에 점점 피곤해지고 지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상처를 받는 일 또한 당연한 일로 넘겨버립니다. 여러분들께 이 영화가 인간관계, 상처에 대해 고민해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우리들을 연출한 윤가은 감독의 신작 우리집이 다가오는 8월 22일 개봉합니다. 소재는 비슷합니다. 방학, 소녀, 우리라는 키워드. 윤가은 감독은 이번엔 어떤 이야기로 관객들을 찾아올까요? 지금까지 윤공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